네,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 비트코인의 단기 악재와 장기 호재,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미국 정치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미국 대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요, 7만 3천 불, 7만 3천 불을 넘었다가 내려와서 지금 6만 불 사이 구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죠. 지금 5만 7,600불 이런 현재는 그런데요. 비트코인의 단기 악재와 장기 호재 얘기. 자,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읽고 저도 방송을 보는데요. 오늘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글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보낸 투자 메모입니다. 비트와이즈, 비트와이즈 잘 아시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 이 사람이 작성한 글인데요. 제목이 쇼텀 페인, 롱텀 게인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악재,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호재,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에 공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동의하고 수긍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좋은 글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일단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좋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둘째는 반감기, 셋째 이더리움 현물 ETF, 넷째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다섯째 연준의 금리 인하.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1일에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150억 달러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은행 같은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아직 내부 검토를 하는 중이고,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천하고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는 건데, 올해 말까지 모건 스탠리 같은 업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수십억 달러가 더 유입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감기입니다. 4년마다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 이후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매번 엄청나게 상승을 해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를 하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 시장 전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신청을 해놓은 업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정도 비중은 아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첫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150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6개월 동안 15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이더리움은 같은 금액이 18개월 동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15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걸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블룸버그 ETF 팀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 5분의 1 정도, 이 정도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들어올 걸로, 그 정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다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계획인 이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계획인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올 금액을 훨씬 더 블룸버그 ETF 팀보다는 많이 들어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태도 변화, 이것도 호재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공화당이 코인 친화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 코인 투자하면 트럼프와 공화당을 찍어라, 이렇게 앞장서고 있죠. 다급해진 민주당, 바이든 정권도 일부에서 코인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게 확실해 보였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거부 결정 마감 직전에 갑자기 승인을 해준 걸 보면 유추할 수가 있겠죠.
공화당 유권자 중에서 이 트럼프한테 투표할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공화당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코인 공약을 내놓는 걸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자, 금리 인하 변수인데요. 올해 말까지 2번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1년 동안 4번에서 5번 정도 그렇게 금리를 인하할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 가격의 호재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조금 길게 보면 호재들이 5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눈앞에 있는 단기 악재들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6년 파산한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이달부터 채권자들한테 비트코인을 분배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 규모를 80억 달러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요. 자, 그 중에서요, 뭐 수십억 달러가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한 이유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미국 정부가 암시장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불렸던 실크로드, 여기서 압수한 120억 달러 정도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팔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달 초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기관 US 마셜 서비스에서 비트코인 매각 창구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말인즉슨 이제 곧 일부 물량을 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독일의 비트코인 매도인데요. 뭐 저도 방송에서 언급을 해왔는데요. 자, 다시 이걸 업데이트를 해서 볼까요? 네, 보면요, 지난달 말부터 독일 정부가 5만 개 정도를 계속 팔아치우고 있는데 독일의 작센주 정부가 팔아치우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독일 지방 정부가 팔아치우고 있는데 지금은 5만 개 정도 갖고 있다가 지금 다 팔고 15,500개 정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면 이게 8억 9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조만간 다 팔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단기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겁니다. 단기 악재는 말 그대로 익히 알려진 악재들이고 곧 정리가 될 부분들이라는 건데요.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나눠주고 또 그걸 나눠서 받은 사람들이 팔 거 팔고 나면 끝나는 문제고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역시 뭐 얼마나 팔지 모르지만 팔고 나면 정리되는 거고, 또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은 이제 곧 뭐 다 끝날 걸로 보이는 거고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같은 때는 비트코인을 살 때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단기 악재들이 눈앞에 있지만 뭐 장기 호재를 보면 연말에 10만 불 갈 수 있다. 자, 뭐 우리는 그렇게 본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받는 기능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이더리움 ETF가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전망을 제외하면 저 역시 대체로 동의하고 수긍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판이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어느 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요, 트럼프와의 대선 토론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치매 증상을 생방송으로 보여줬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계속 가느냐는 겁니다. 바이든은 나는 스톱 안 하고 고한다, 강제로 나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으니까 좋든 싫든 내가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이 저러고 있으니 후보로 밀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바이든을 교체하지 않으면 트럼프한테 진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상황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유명한 배우이자 대표적인 민주당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조지 클루니가 이 바이든 물러나라, 이런 내용의 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고, 바이든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뉴욕타임즈가 그걸 또 실어줬기 때문인데요. 배우 한 명이 기고한 게 무슨 대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조지 클루니는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고 기부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3주 전에요,
바이든이 이 할리우드에서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했을 때 바이든, 오바마랑 같이 무대에 섰던 이 같이 무대에 섰던 인물입니다. 사실상 뭐 반정치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민주당 배우인데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국 배우를 이 좌파 배우, 우파 배우로 나눈다면 조지 클루니는 대표적인 좌파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3주 전에 모금 행사에서 나와 함께 있던 조 바이든은 내가 2020년에 봤던 조 바이든이 아니었다.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바로 그 조 바이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란 거를 내가 3주 전에 TV 토론도 하기 전에 나는 이미 직접 경험했다. 물러나야 한다. 새 후보를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뭐 3주 전에 확인해 놓고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TV 토론 망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건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조지 클루니가요. 오바마와 절친 관계라는 겁니다. 클루니가 뉴욕타임즈 기고를 하면서 오바마와 과연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번 기고는 사실상 오바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준 게 아니냐는 건데요.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오바마는요 바이든을 후보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고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거든요. 트럼프 바이든 토론 직후에 이 토론 망하는 날도 있지만 바이든을 지지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던 이 오바마 그 후로는 지금까지 뭐 별다른 그와 관련된 그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쪽에서 계속해서 바이든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추정이 되는데요. 바이든이 만약에 이 바이든이 스스로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이든이 치매 때문에 건강 문제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면서 뭐 부통령과 장관들, 민주당 의회 지도부 합세를 해서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나는 멀쩡하다 이러면서 바이든이 반발을 하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과연 오바마 그룹이 주도를 해서 바이든을 압박해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8월 중순에 이 민주당이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 전에 과연 그게 가능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